논문 쓸 때 가장 막막한 순간 중 하나가 시각화할 때예요. 분석은 끝났는데 이걸 어떻게 그래프로 보여줘야 할지 감이 안 올 때 많죠? 게다가 엑셀은 한계가 있고 파이썬은 어려운데 라며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놀라운 도구들이 있어요. 텍스트만 입력하면 AI가 그래프를 척 그려주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시각화, AI가 알아서 만들어줘요. 이제 코드 몰라도, 복잡한 툴 몰라도 논문 시각화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사회과학에서는 빈도, 분포, 비교 같은 시각화가 핵심이잖아요. 예를 들어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는데 연령대별, 지역별, 직업별 응답 비율을 한눈에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전엔 이걸 엑셀 피벗 테이블 돌려서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차트 GPT에 그냥 응답자 연령별 만족도 차트 그려줘라고 입력하면 막대 그래프를 짠하고 만들어줘요. 설명을 조금 더 넣으면 연령대는 X축, 만족도는 Y축, 각 성별은 다른 색상으로 표현해줘라고만 해도 오케이. 시각화를 만드는 과정이 논문의 설득력을 끌어올려주는 무기가 되는 거죠. 자연과학에서는 데이터가 정말 많죠. 시간에 따라 변하는가, 실험 결과의 분포, 예측 모델의 출력 등 다양해요. 예를 들어 기온 변화, pH 변화 같은 시계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싶다면 플롬리나 코파일럿이 좋아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시계열 그래프 만들어줘라고만 해도 파이썬 코드와 함께 그래프가 자동 생성돼요. 복잡한 데이터도 훨씬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고 실험 반복 횟수나 오차 범위도 시각적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어서 리뷰어한테도 높은 신뢰감을 줄 수 있어요. 의료 논문은 보통 표가 많고 수치가 빽빽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데이터 라퍼를 쓰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령별 평균 혈압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냥 표로 보여주면 밋밋하잖아요. 데이터 라퍼에 데이터를 넣고 원하는 유형의 차트를 고르면 끝이에요. 특히 인터랙티브 차트는 웹 논문, 온라인 학회에서 더 주목받아요. 게다가 구글 콜래브에서 GPT 기반 AI로 이 데이터를 가장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그래프 유형 추천해줘라고 하면 적절한 시각화 방식까지 알려줘요. 분석보다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체감하게 되죠. 예술이나 체육 쪽에서는 정량 데이터보다 감각적인 시각화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공연 만족도나 운동 수행 능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태블로 AI가 진짜 유용해요. 공연 유형별 만족도, 관객 수, 리뷰 점수를 기준으로 대시보드 형태로 표현해줘라고 입력하면 태블로 AI가 복잡한 인터페이스 없이 대시보드를 구성해줘요. 질적 데이터도 시각화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키워드 빈도 인포그래픽, 감정 흐름 도식 등을 만들 수 있어요. 시각화가 연구 설득력을 높이는 표현 수단이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어떤 전공을 하든 데이터 시각화는 AI에게 맡기면 되는 시대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그릴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아래 툴들이 도와줄 거예요. 차트 GPT, 텍스트로 설명만 해도 바로 그래프 생성, 막대, 꺾은 선, 파이 등 다양한 형태 지원, 플롯리, 코파일럿, 파이썬 기반 고급 시각화 가능, 코드 자동 생성까지. 데이터 라퍼, 인터랙티브하고 직관적인 차트를 웹상에서 쉽게 제작 가능. 태블로 AI, 복잡한 대시보드 시각화도 텍스트 명령만으로 가능. 구글 콜앱과 AI, 직접 데이터를 불러오고 GPT 기반으로 가장 적절한 시각화 방법 제안 가능. 여기서 중요한 건 AI는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하다는 거예요. 시계열 그래프 그려줘, 연령별로 색 다르게, 막대 그래프 대신 꺾은 선으로 보여줘. 이 정도 문장만 입력해도 놀랄 만큼 정확한 결과가 나와요. 프롬프트 몇 줄이면 되는 일이죠. 그래서 더 이상 시각화 때문에 논문을 미루지 않아도 돼요. 대신 여러분이 진짜 고민할 것은 어떤 스토리를 전달하고 싶은가예요. AI가 대신 그려줄 테니까요.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주느냐는 연구자의 관점을 말해주는 거예요. 같은 데이터를 어떤 그래프로 보여주느냐에 따라 연구의 의도와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죠. 이제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현의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AI를 쓰더라도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가를 명확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술은 도와주는 역할일 뿐, 방향을 제시하는 건 여전히 여러분이에요. AI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됩니다. 데이터 시각화,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해보면 이렇게 쉽다고 싶을 거예요. 지금은 정말 다양한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그래프부터 인터랙티브 대시보드까지. 무엇보다도 코드 몰라도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허들이 확 낮아졌어요. 이제 데이터 시각화도 AI가 척척해주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예요. 내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건 뭘까? 그 질문에 답하면 나머지는 AI가 도와줄 거예요. 시각화 하나로 논문 설득력은 달라지고, 시각화 하나로 심사위원의 고개가 끄덕여져요. 작지만 강력한 무기예요. 이 무기 여러분 손에 딱 쥐어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써보세요. 논문의 시각화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인용과 참고 문헌이에요. 스타일 바꾸랴, 순서 맞추랴 진짜 힘들죠. 그런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 작업도 자동화해주는 꿀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논문 쓸 때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참고 문헌 관리 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논문 작성 팁을 알아보세요.